안녕하세요. 하늘문TV입니다. 이승만을 바로 알자 그 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또 그의 스승이 되는 그런 서재필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서재필과의 만남을 통해서 협성회라는 그런 토론을 주도하는 그런 협성회의 모임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많은 수많은 그런 협성회에서 주도하였었던 그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협성회 회보라는 그런 신문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학생운동에서 비롯됐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사회 운동 단체로 그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협성의 회보에 사설과 또 기사를 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연설하기를 좋아하고 또 토론하기를 좋아했었던 이승만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에게 주목받고 또 후원을 받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탁월한 그런 영어 실력으로 또 영어를 또 연설하는 그런 졸업식에서의 그런 조선의 독립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연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사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그런 주목을 받고 또 후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서재필 선생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아주 큰 어떤 삶의 새로운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멘토의 역할을 또 청년 이승만에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승만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1898년 4월 9일에 이제 창간하게 됩니다. 나중에 훗날 이승만의 그 비방록에 보면은 그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되고 그곳에서 활동했었던 그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방록에 적고 있는데요. 그 적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제학당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협성회보를 시작했고 편집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부 장관들을 포함해 나라의 여러 사안들을 비판하였던 이 자그마한 학교 신문은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펜젤러 교장이 앞으로 신문을 낼 때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벗어나서 신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유영석과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일간신문을 시작했죠. 우리는 이 일간지를 통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펜젤로 교장과 주변 사람들은 만약 내가 급진주의적 사상을 지속하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그 신문은 계속 출판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신문은 잘못된 그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고 또 그 당시 열강 세력들로부터 우리 대한제국의 이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을 폭로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특히 1898년 5월 16일자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각각 어떤 토지와 그리고 또 탄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이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도모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외교 문서를 또한 매일신문에 또 폭로함으로 인해서 정부 우리나라와 또 국민들이 아주 크게 놀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에서 목포와 진남포에 조계외 사방 십리 안의 섬들을 사기를 요구하오니 석탄 광산 한 곳을 불란서에 서울과 의주 사이 철로 회사에 허락한 바
이 말을 들음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지라. 네, 바로 그 당시 매일신문에 적혀 있었던, 실렸었던 그 러시아와 프랑스의 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이권, 찬탈을 향한 그 계획에 대한 외교 문서의 내용을 폭로했었던 그 기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를 통해서 러시아와 그리고 또 프랑스는 그 사업을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결국에 신문의 힘으로 말미암아 외세의 그 침략, 그 찬탈로부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승만이 썼었던, 매일신문에 실어놓았었던 이 기사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기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신문 보도를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견제한 최초의 외교적인 그런 선례를 낳게 됐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저항하는 그런 또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은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또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신문이 됐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은 이종일, 유영석 등과 함께 1898년 8월 10일에 제국신문을 창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국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깨우치는 그런 계몽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가 되었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칼로 휘두르는데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을 가둬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을 체포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은 그 치해법권의 그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그 체포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분개하고 분노하는 이승만은 제국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일본인들이 만든 한성신보, 그쵸? 그 한성신보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외세 침탈의 어떤 그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강조했었던 이승만의 이 제국신문, 또 매일신문, 그쵸? 이러한 신문의 글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또 우리 자국민들의 그런 어떤 자존심을 일깨워주고 또 외국의 그런 외세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우쳐주는데 신문 활동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국권을 빼앗겨서 의기소침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큰 희망과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승만은 그 청년 시대에 바로 이러한 신문을 창간하기 전까지 바로 배제학당에서 수학하는 가운데 스승인 서재필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영향받아 협성회라는 그 이제 조직, 그 모임 안에서의 활동을 했었잖아요. 토론 문화, 그리고 어떤 민주적인 방법,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 부패에 있었던 조선을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인 것을 또한 그는 배제학당에서 수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었죠. 그리고 또 그 협성회와 더 나아가서 협성회 회보에 기사를 내고 그리고 또 사설을 쓰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치에 눈을 뜨게 됐었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과 그리고 제국신문, 그쵸? 이 두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우는 그런 계몽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국권이 찬탈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한 그런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일깨웠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청년 이승만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러시아나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빼앗고자 했었던 그러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물꼬를 트는 역할을 바로 이승만이 창간했었던 다른 여러 동지들과 뜻을 함께 했었던 친구들과 창간했었던 그 신문사의 역할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이 살았었던 그 조선 구한말의 그 시대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세월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편도 굉장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승만을 바로 알자라는 영상을 준비하고 또 올리는 과정 안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 애국민들 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애국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그리고 또 고민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낼지 어찌 보면 이승만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그 해답을 우리 또한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오늘 이승만의 그 청년 이승만의 그러한 신문사를 만들고 또 그곳에 기사를 쓰는 과정 안에서 변화되었었던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저도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또 통쾌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계몽시키고 일깨우고 변화시키는데 그 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또 청년 이승만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안에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의 해답을 또한 이승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국신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신문이 곧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 사는 집 앞에, 문 앞에 배달이 될 것인데요. 이런 신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오늘 청년 이승만, 그가 나라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변화를 갈망했었던 이승만, 그 안에 왕정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패한 조선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의 삶 가운데. 그리하였을 때 그는 바로 오늘 보았던 것처럼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이라는 그 일간지를 통하여서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부조리를 외쳤고 외세의 찬탈로 인해서 힘 잃고 있었던 국민들을 다시 일깨우고 계몽시키고 또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독립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자존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일들에 그는 글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애국하고 있음을,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다시 쓰러져가고 쇠퇴하고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청년 이승만을 보니까 다시 제가 또 잃었던 힘을 다시 새롭게 찾는 듯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좋은 선례로 이승만을 바로 알자를 우리가 바로 알면 알수록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받을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또한 오늘 제 마음 가운데는 심겨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시나요? 네. 자유대한민국 끝까지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수호하여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 후대에게 널리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저와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승만을 바로 알자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예.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또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문 TV였습니다.